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블룸버그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신흥시장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동안은 계속 미국 시장이 워낙 강했었는데 그렇죠. 계속 미국이었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요. 왜 이런 건지,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일단 핵심부터 좀 짚어볼까요? 뭐 모건 스탠리나 AQR,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그런 큰 손들요. 네, 주요 기관들이죠. 여기가 앞으로 몇 년은 신흥시장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분은 신흥시장을 차세대 강세장이라고까지 표현했대요. 아, 그렇게까지요? 강세장이다? 네, 실제로 올해만 봐도 숫자가 좀 그래요. 신흥시장 주식은 한 10% 올랐는데 S&P 500은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지난 15년 동안 S&P 500이 400% 넘게 폭등할 때 신흥시장은 겨우 7% 올랐던 거 생각하면 와, 이건 진짜 큰 변화죠. 네, 맞아요. 그 하트넷 같은 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몇 가지 중요한 배경 요인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일까요? 우선 그 달러 약세 흐름이 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요? 네.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신흥시장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그 막대한 부채랑 재정 적자 문제, 이것도 계속 걱정거리잖아요. 네,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최근에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 내린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요. 미국의 부채 문제, 그리고 달러 약세. 그럼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미국 예외주의, 이것도 좀 흔들린다고 봐야 할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동안은 미국 시장은 뭔가 특별하다, 다른 시장이랑 다르다, 이런 미국 예외주의가 강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슬슬 퍼지고 있는 거죠. 미국 국채가 과연 계속 안전자산일까, 이런 의문도 커지고 있고요. 일리 있네요. 반면에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GDP 성장률도 괜찮고 또 부채 비율도 낮다는 점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인 전망치는 좀 어떤가요? 아까 AQR 같은 곳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네, 그 AQR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면 신흥시장 주식이 현지 통화 기준으로 연 한 6% 가까이 수익을 낼 거다. 이렇게 예측해요. 6%요? 미국보다는 높은 거네요. 네, 미국 주식 예상 수익률은 한 4% 정도로 보니까 더 높은 거죠.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의 크레스티탄이라는 전략가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 달러 평가절하 위험, 이거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한다면서요. 경고 메시지네요. 네, 그러면서 미국 국채 대신에 신흥국 채권을 대안으로 보자 이렇게 제안했고 심지어 미국의 예외주의는 당분간 끝났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도 했더라고요. 와, 굉장히 단호하네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그 칸다리브 CIO, 달러 약세 영향이 크다고. 맞아요. 한 달에는 달러 약세 효과만으로도 신흥시장 주식 수익률의 거의 3분의 1 정도는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실제로 그분 펀드가 올해 수익률이 17%나 됐다고 해요. 17%요? 와, 대단하네요. 근데 뭐 이렇게 좋은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신흥시장 하면 또 위험하다는 이미지도 있으니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늘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니까요. 신흥시장 투자는 항상 그 변동성이 크다는 거.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곳도 많고 갑자기 예상 못한 국제적인 위기가 터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측이 어렵죠. 이건 뭐 신흥시장 자산군의 거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일부 국가들은 경제는 막 성장하는데 기업 실적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면요. 뭐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요. 경제 성장률은 높은데 기업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은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죠. 아하. 인도는 잠재력은 큰데 막상 투자하려면 거래 비용이 너무 높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자금 흐름을 봐도 아직 미국에서 신흥시장으로 돈이 막 엄청나게 옮겨가고 있지는 않다면서요. 네, 아직까지는 뭐 자금 이동이 폭발적이다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려워요. 그 데이터상으로는요. 음, 다만 투자 전략 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모건 스탠리의 칸다리처럼 현지 내수 관련주,
뭐 은행이나 전기와 헬스케어, 방산 이런 쪽에 주목한다거나 네. 아니면 AQR처럼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 중소형 신흥시장 기업들 이런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어요. 아, ETF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온다고요? 네, 맞아요. 최근에 신흥시장 ETF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5월 초만 해도 한 주에 18억 달러 넘게 들어왔다는 통계도 있고요. 18억 달러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신흥국 자체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하냐 이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탄도 그 점을 강조했는데요. 주요 신흥국들의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꽤 견조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요? 특히 미국 부채가 지금 거의 30조 달러에 육박하잖아요. 네, 엄청나죠. 그거랑 비교하면 터키나 사우디, 한국 포함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대외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양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매력 포인트죠. 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통화 정책도 달라요. 인도나 필리핀 같은 일부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벌써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거든요. 아, 선제적으로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반면에 미국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다시 살아날까 봐 금리 인하에 되게 신중하잖아요. 이런 차이점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요. 월스트리트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여러 걱정거리들, 그리고 반대로 신흥시장이 가진 상대적인 강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 무게중심을 서서히 미국에서 신흥시장 쪽으로 옮길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달러 약세나 미국 부채 문제, 또 성장률 차이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런 역학관계의 변화, 그리고 어쩌면 정말 미국 예외주의 시대가 저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요. 네. 당신의 장기적인 투자나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이 지역적인 배분, 이걸 어떻게 가져갈지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주식, 채권 이런 걸 넘어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요. 네, 그렇죠. 자산 배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게 오늘 저희 분석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